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140페이지 법률행위의 취소를 공부할 겁니다. 취소의 의의가 나오는데, 의의는 이런 얘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해요. 다만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긴 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유효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뭐가 되냐면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무효냐 유효냐? 일단은 뭐란 얘기죠? 유효란 얘기죠.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유효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된다는 거 개념적으로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취소와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 1번 철회가 나옵니다. 철회라는 말은 뭐였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죠. 그러면 취소는 효과가 발생한 후의 문제죠. 철회는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의 문제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철회를 하게 되는 거고요. 효과가 발생했다면 뭐 하게 되는 거죠? 취소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제가 나와 있는데 이 해제와 취소의 차이점은 우리가 해제할 때 보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해제할 때 볼 거고요. 그 다음 우측에 핵심 판례도 해제할 때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결론만 기억하자고요. 해제된 후에도 착오 등을 이유로 또다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긴 한데, 자, 해제한 후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지도 이것도 우리가 해지에 관련돼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취소의 종류해가지고 협의 취소해가지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한 취소를 우리가 협의 취소라고 하거든요. 우리 시험 범위는 협의 취소만 시험 범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의 취소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3번 취소권이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취소에서 취소 사유는 저번 강의 때 있어요. 협의 취소니까 총 4가지 사유가 있는 거죠. 첫째,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세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네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총 4가지 사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정리할 것이 뭐냐면 취소권자인 거죠. 취소권자. 누가 취소를 할 수가 있느냐. 그죠? 자, 그럼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무효를 공부할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안 배웠죠. 왜 안 배웠을까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고요? 아무나 다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대부분이 다 뭐 하는 거냐면 틀린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지금 취소권자를 공부한다는 말은 결국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이 취소권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첫 번째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못합니다.
다만 뭐만은요? 취소만은 독자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취소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취소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있느냐? 아니다. 세 번째, 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임의 대리인은 별도의 숙권행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계속 반복했죠. 이에 반해서 친권자와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승계인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과 같은 특별 승계인도 물론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물론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권자가 총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따라서 취소권자는 한 명이 아니란 얘기죠. 최근에 시험 문제가 누가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느냐를 자꾸 시험에 내고 있는데 우리가 잘 틀리게 되는 이유는 자꾸 한 사람만 찾아서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취소권자는 총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명이 아니라 뭐죠? 여러 명일 수도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소의 방법이 나오는데 1번 취소의 대상 법률행위에 대해서 합니다. 따라서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고요. 계약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2번 취소의 방법에서 원칙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취소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고 취소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성권이 되는 거고요. 또 취소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에 상관이 없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예외적으로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취소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행위가 뭔가요?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사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사해행위의 취소 또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죠. 요거는 예외적으로 무엇을 통해서만요?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핵심 판례 해가지고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취소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그 소송, 그 의사표시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취소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취소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뭐로 볼 수 있는 거죠? 취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해제도 말씀드리겠지만 해제는 합의 해제가 있어요. 또 약정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제할 수 있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미리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취소는
요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하고 있는 요 네 가지 사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요 네 가지 사유 외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합의 취소라는 것은 뭐 되지 않냐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뭐 합의인데 갑과 을이 만나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 갑이 강박도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박을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고 했어요. 강박도 안 당했는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강박 안 당했으니까 취소는 뭐죠? 무효인 거죠. 근데 을이 사기도 안 당했으면서 지도 사기를 이유로 뭐 했어요? 취소했어요. 그럼 이것도 사기 안 당했으니까 이 취소가 뭐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이 계약은 여전히 뭐 한 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쌍방 모두가 취소한다라고 했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면 법률행위 자체가 뭐 될 수는 없어요? 취소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라는 것은 합의 취소라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뭐가 나오죠? 취소의 상대방이 나오죠. 요거는요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권리자가 그 상대방도 아니고요. 사기친 놈, 강박한 놈도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죠.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만이 취소의 상대방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시킨 후에 을이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면 이 갑이 병이 자신에게 사기쳤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해요. 누구한테 하느냐? 사기친 놈 병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인 정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요 취소하고자 하는 요 매매 계약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누구한테요? 을에게만 취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취소의 상대방은 항상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자, 대표 예제가 나오는데 왜 넣어놨냐면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누가 누구에게 취소하느냐 문제는 은근히 잘 내요.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대표 예제 보시면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한 갑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가? 갑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항상 이 문제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궁금하긴 한데 상대방은 누구죠? 1번 을에게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취소의 상대방은 현재 권리자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한 문제지만 모르면 틀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3번 이제 뭐가 나옵니까? 취소의 효과가 나옵니다. 취소하게 되면 우측에 매뇌 1번 유효한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됩니다. 2번 취소가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서 나와 있는데 일단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 봤던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쌍방이 취소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3번 취소 효과의 절대성과 상대성입니다. 아까 문제에 나와 있었는데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만 제3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취소인 거죠.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를 뭐하고 있습니까? 보호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따라서 절대적 취소는 뭐만요?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고 착오, 사기, 강박을 위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부당이득 반환 의무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취소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무효와 같고요. 또 이행한 것이 있다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뭘 하면 돼요? 반환해 주면 되는 거죠. 다만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전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선이면 현존이익, 악이면 전부 이런 내용도 들어가긴 해요. 다만 그 부분은 부당이득 부분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현존이익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출제된 바가 있어 좀 설명을 드리면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미성년자예요. 을과 만나가지고 자전거를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로부터 자전거 매매 대금 50만 원을 받았고요. 갑도 을에게 자전거를 뭘 해줬어요? 인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돈 생겼으니까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술을 처먹었어요. 술 먹으니까 어떻게 기분 좋으니까 한번 땡기자 해가지고 클럽 가가지고 춤을 췄어요. 또 춤을 추고 나와가지고 기분 째지니까 한 놈이 야 우리 여관방에서 고스톱이나 칠까 해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술 먹고 춤추고 도박하느라고 얼마를 썼냐면 예를 들어서 25만 원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감아보니까 돈 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은 뭘 샀냐면 학용품을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은 뭘 했냐면 학원비를 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만 원은 은행에다 예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갑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어저께 자전거 판 사람인데요. 모르셨죠? 저 미성년자예요. 요 매매 계약 취소할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 본인도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취소를 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을이 받은 자전거는 부당이득이므로 갑에게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도 을에게 받은 5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이므로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겠죠. 얼마 남았어요? 우리 판례는 25만 원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술 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유흥비 등으로 낭비한 것만 뭐로 평가되냐면 소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품을 샀다, 학원비를 썼다, 또는 병원비를 썼다, 생활비로 지출했다 같은 정상적인 소비는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얼마를 돌려주면 되는 거죠? 25만 원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의미죠. 학원비 그러면 이 돈에서 10만 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다른 돈에서 그만큼 뭐가요? 세이브, 저축된다는 거죠. 여기서 5만 원이 지급이 되면 다른 돈에서 그만큼 뭐가 돼요? 안 쓰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건전하게 소비하게 되면 다른 돈에 나갈 돈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전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요? 현존하는 이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라 연말 연시가 되면 가끔 그 애들이,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뻑치기 하고, 그죠? 범절 저지르고 막 그러죠, 그죠? 근데 보면 꼭 끝에 뭐라고 나와요?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딴 소리 하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나라 미성년자들이 술을 좋아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마 변호사를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흥비로 소비했다라고 하면 그 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당연히 술 처먹었다라고 진술하는 거죠. 누굴 만났으면요? 변호사를 만난 후에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부모님의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뭐 자전거 팔고 막 이런 불쌍한 사람들만 돈 다 돌려줘야 되고요. 나쁜 놈들은 그거 팔아먹고 술 처먹고 도박하고 막 이런 오입질하고 이런 놈들은 쓴 돈은 뭐죠?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출제된 바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존 이익에서 뭐만 빠집니까?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만 빠지고요. 음주 가무. 정상적으로 소비한 것은 현존 이익으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4번 일부 취소가 나오죠. 일부 무효와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되고 넘겨보시면 이제 판례가 나오죠. 똑같은 요건이. 다만 그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리할 수 있는 가분성이 있거나 또는 분리할 수 없다면 특정성이 있고 또 그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번 판례 일반론적인 내용이고요. 나번 판례는 뭐죠? 원칙적인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부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나번이 재밌어요. 나번이. 자, 원칙의 판례인데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갑이 지능이 방약한 을을 깨워 이렇게 나왔죠. 그죠? 지금 을이 있고 갑이 있는데 이 갑이 좀 어떻게 해요? 뜰때란 친구죠. 그래서 이 갑이 을한테 엄마 엉아가 술 먹고 싶으니까 술 좀 사줘. 그래가지고 을한테 뭐죠? 술 사주게 해준 거죠. 근데 갑이 을한테 야 술 좀 사줘 그랬더니 을이 저 돈이 없는데 그런단 말이죠. 그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술 사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어떻게 알겠습니다 형님 해가지고 갑이 을에게 금전을 뭐죠? 대여하고요. 그 돈으로 뭘 먹었어요? 술을 처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지겠죠. 커지니까 이제 갑이 을에게 요구해가지고 을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뭘 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한 거죠. 차압을 했다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을이 요 저당권 설정 행위가 기망이었다, 사기였다는 이유로 뭘 하겠다고 했냐면 취소하겠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하지만 진짜 뜰뜰한 친구인데 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기였으므로 취소한다라고 요거만 무효화시키면 뭐가 남아요? 금전을 대여한 것은 유효로 남게 되면 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을은 여전히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일부를 취소하면 전부가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요 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됐다면 요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까지 싹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저당권을 말소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을은 요 채무에 대해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부가 싹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번 판례에서 세 번째 판례는 뭐냐면, 자, 우리가 취소라는 것은 성립했고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인 거죠. 만약에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자, 다번 판례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땅이. 근데 시작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 갑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너하고 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매매 계약 체결하지 못하는데 이거 사봤자 돈지랄이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니 그냥 빼고 계약하자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요 A 부분을 제외하기로 특약을 맺은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길이 요렇게 뚫릴 예정이에요, 도로가. 그러니까 이 A 땅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땅이었고요. 갑은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알면서도 뭐 한 거예요? 속인 거니까. 을이 요 A 부분을 제외하는 요 특약을 기망이었다는 이유로 사기란 이유로 뭐 하고자 하냐면 취소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취소란 성립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예요. 아예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A 부분을 제외하기로 특약을 했다는 말은 결국은 A 부분을 제외한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매매 계약이 뭐가 된 거예요? 성립된 거죠. 요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죠. 체결조차 안 된 거죠. 따라서 요 부분을 제외한다는 특약만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례니까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입니다. 자,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되는데 2번 추인의 요건에서 우측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추인권자가 나오죠. 일단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 판례는 취소권자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자, 일단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추인권자는 민법이 뭐예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번 원인이 종료된 후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거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가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어요. 다만 추인은 언제 해야 됩니까?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면서 해야 되고요. 4번 누구한테 합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죠. 효과 1번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고요.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이라도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한 능력자도 있고
법정 대리인도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면 더 이상 제한 능력자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취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라도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의 취소권이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법정 추인이 나오죠. 일단 법정 추인은 묵시적 추인입니다. 따라서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면 원인이 종료된 후에 일정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 뭐가 돼요? 추인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고 요건에서 1번 취소 원인이 종료하고 있어야 되고요. 2번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총 6가지 사유가 있죠. 좀 숙지하시고 여기서 주의하실 건 2가지입니다. 4번 이행의 청구 이거 꼭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우측에 마번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권리의 양도 요 2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아무리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 측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법정 추인이 아니란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상태에서 벗어난 후 제가 하는 이행의 청구는 뭐가 되겠어요? 추인이 되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빨리 돈 달라고 지랄거리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 거죠. 사기당한 제가 벗어난 후에 팔아먹는 것은 뭐예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예요? 추인이 되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은 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3번 이해 유보가 없어야 되고요. 4다음에 3 법정 추인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대표이제 정리해볼까요?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사유에 당하는 경우는 그러면 을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법정 추인이 되겠죠. 을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법정 추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1번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고 2번 갑이 을에게 대한 대금 채권의 병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법정 추인이 아닌 거죠.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것도 일단은 뭐예요? 법정 추인이 아닌 거죠.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원인이 종료됐죠. 이유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이행했다면 이건 뭐가 돼요?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를 정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을의 권리를 양도한 건가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취소를 전제로 한 거죠. 취소하게 되면 갖게 되는 권리를 정에게 양도한 것입니까? 이것은 뭐가 아니죠?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취소권에 소멸해가지고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좀 복잡하게 판례가 나와 있지만 굳이 너무 자세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기간만 기억할까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는 3년. 둘 중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요.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일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